요즘은 AI의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AI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I가 돌아가려면 전선, 변압기, 전력망, 그리고 그걸 설치하는 건설 산업용 장비까지 구리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전선 제조 원가의 60에서 90%는 구리 가격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어지는 대형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한 캠퍼스에 들어가는 구리만 수천 톤에서 많게는 만 톤에 달하기도 합니다. 지금 구리 가격은 톤당 13,000달러를 넘고 있죠. 만 톤이면 환율 1,500원 기준으로 약 1,900억 원, 거의 2,000억 원입니다. 이게 단순한 금속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엔비디아가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돈의 흐름은 결국 물리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구리는 독보적인 전기 전도성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높은 열 전도성으로 AI 서버에서 쏟아져 나오는 뜨거운 열을 식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구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리는 기회인 동시에 상당히 위험한 투자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위험이 무엇인지도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아래 세 회사를 예로 들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FCX입니다. FCX는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당장 구리를 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움직일 때 가장 크게 반응하는 일종의 구리 옵션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은 SCCO입니다. SCCO는 남미에서 구리를 가장 싸게 캐는 회사죠. 구리 가격이 오르든 말든 이미 현금이 꾸준히 나오는 구조입니다. 채권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PHP입니다. PHP는 호주에서 광산이란 광산은 다 가진 회사입니다. 구리뿐만 아니라 철광석, 석탄, 에너지까지. 그래서 자원 ETF에 가장 가까운 회사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배당을 원하는 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 각각에게 맞는 전혀 다른 답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AI는 무한한 코드의 영역이지만 그걸 지탱하는 구리는 유한한 원자의 영역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속도에 취해 있을 때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AI의 병목은 칩에서 전력으로 그리고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큰밀러와 같은 거물 투자자들이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다음 단계의 인프라에 관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은 이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참고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이후 AI 시대의 다음 병목에 직접 노출된 기업들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FCX를 먼저 살펴보자면 이 회사는 구리 가격이 오를 때 실적이 비례가 아니라 증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은 구리 가격이 눌려 있었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은 파운드당 1불 60센트 정도 되는데 지금 가격은 6불을 넘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리가 8불이 된다 하면 수익이 30% 오르는 게 아니라 2배가 뛸 수도 있습니다. FCX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현재 구리 가격 기준으로 보면 0.1달러 오를 때마다 영업 현금 흐름이 5천억씩 증가합니다. 참고로 FCX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8조 원 수준이기에 엄청난 양입니다. 구리 가격이 만약 30%가 증가해서 2불이 오른다면 18조로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기업의 체급 자체가 바뀌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FCX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구리 옵션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은가격이 몇 퍼센트가 올라갔었죠? 저는 160%라고 기억하는데 제 계산이 완전 허황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진 상승을 비선형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은 감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구조적 보너스가 있습니다. FCX는 구리를 캘 때 금이 함께 나오는 구조인데 최근 금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을 추가로 낮춰주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FCX는 회사 차원에서 구리 가격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수혜를 받고 떨어지면 그대로 맞습니다. 이 무해지 구조가 FCX를 더욱 옵션처럼 만듭니다. 생산 원가가 낮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배짱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만 보면 FCX가 정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전제가 분명합니다. 구리 가격이 더 오를 것이고 구조적인 공급 타이트닝이 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유효한 선택입니다. 만약 안정성을 원한다면
다음에 볼 SCCO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SCCO는 FCX와 정반대에 있는 회사입니다. 구리 가격이 오를 때 얼마나 크게 오르느냐가 아니라 구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든 살아남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기업입니다. SCCO의 핵심 경쟁력은 단 하나입니다. 원가 구조가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페루와 멕시코에 집중된 광산에서 파운드당 약 0.9, 즉 1.2달러 수준의 원가로 구리를 생산합니다. 이는 FCX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SCCO는 FCX처럼 구리 가격 상승에 레버리지를 걸지 않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이 높아 구리 가격이 급등해도 실적이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해도 현금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시장은 SCCO를 성장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리 채권 혹은 현금 복사기에 가깝게 평가합니다. ROE가 30% 후반에 달한다는 점은 이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광산 회사의 ROE가 이 정도나 나온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SCCO는 구리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종목이 아니라 구리 사이클을 버티기 위해 들고 가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BHP는 구리 회사라기보다는 자원시장 전체를 담은 포트폴리오에 가깝습니다. 구리 하나에 베팅하는 기업이 아니라 철광석, 구리, 석탄, 에너지까지 모두 들고 가는 세계 최대급 자원 기업입니다. 그래서 BHP는 구조적으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구리 가격이 급등할 때는 FCX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리 가격이 빠질 때도 계좌를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구리 상승분이 다른 자원 사이클에 희석되지만 하락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BHP의 체급은 숫자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자이자 구리 생산량 기준으로도 글로벌 1위 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특히 칠레의 에스콘디다 광산은 단일 광산 기준으로 세계 최대 구리 광산입니다. 이 체급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배당입니다. BHP는 구리가 잘 돼야 배당을 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철광석, 석탄, 에너지에서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원 사이클이 꺾여도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BHP는 상승을 노리는 종목이 아니라 자원시장 전체를 싸게 들고 가기 위한 종목입니다. BHP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구리 비중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전력망, 데이터 센터 시대에 철광석보다 구리가 더 전략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BHP는 광산 하나가 아니라 국가급 자원 포트폴리오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다 똑같이 구리 파는 회사인데 왜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쌀까?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스토리에 돈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죠. FCX는 PER이 41 정도, SCCO는 39 정도, 그리고 BHP는 18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보다도 그 너머에 왜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FCX입니다. FCX는 전통적인 DCF 모델로 보면 분명 비싸 보입니다. 현재 기준 포워드 PER은 40배를 넘고 FCF 수익률도 2에서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수적으로 구리 가격을 파운드당 4에서 4.5달러, 할인율을 8에서 9%로 놓고 DCF를 돌리면 지금 주가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FCX를 DCF로 보지 않습니다. 시장은 FCX를 옵션 프레임으로 봅니다. 만약 구리 쇼티지가 터진다면, 가격이 6달러, 8달러, 심지어 10달러로 간다면 이 비선형 시나리오에서는 현금 흐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DCF 모델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영업이익이 8조 정도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0.1센트 오를 때마다 5천억씩 오르고 가격이 30%가 올라 6에서 8불이 된다면 영업이익은 18조가 되어 2배가 넘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FCX의 밸류에이션에는 프리미엄이 묻어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아니라 구리 부족이 터질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다음은 SCCO입니다. SCCO는 반대로 너무 안정적입니다. 원가도 낮고 계약도 안정적이며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합니다. 현재 SCCO의 포워드 PER은 30배 안팎, FCF 수익률은 4에서 5% 수준입니다.
장기 구리 가격을 3.5에서 4달러, 할인율을 7에서 8% 잡은 DCF를 보면 미래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이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가 이미 다 계산돼 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SCCO는 싸게 보이지도 그렇다고 명백히 비싸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장은 SCCO를 성장주가 아니라 현금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마지막으로 BHP입니다. BHP는 숫자만 보면 항상 싸 보입니다. 포워드 PER은 15에서 18배, FCF 수익률은 7에서 9%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잘 안 움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리 가격이 오를 때 BHP의 실적은 희석됩니다. 철광석, 석탄, 에너지 사이클 속에 구리 상승이 묻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BHP를 이렇게 봅니다. 구리 베팅이 아니라 자원 전체에 대한 노출. 이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같은 구리지만 시장이 가격에 넣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FCX에는 폭발할 수 있는 미래가, SCCO에는 이미 계산된 현재가, BHP에는 안정적인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방식이 다릅니다. 폭발적인 한 방을 노린다면 FCX, 안정적인 고수익을 원한다면 SCCO, 저렴하게 자원 전체를 사고 싶다면 BHP. 여러분은 지금 이 중에서 가장 비싼 주식을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가장 위험한 주식을 사고 싶으신가요? 자, 그럼 실전입니다. 내일 당장 구리 가격이 움직인다면 누구 계좌가 가장 먼저 웃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시나리오 1, 구리 가격이 10% 급등한다면 이때는 FCX의 동무대입니다. 해징을 안 하는 옵션 성격 덕분에 EPS가 다른 종목보다 훨씬 가파르게 튀어오를 겁니다. 반면 SCCO는 역시 돈 잘 버네 수준의 안정적인 상승을, PHP는 철광석 눈치 보느라 주가 체감도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구리 가격이 지루하게 횡보한다면 여기서 실력이 갈립니다. 변동성을 먹고 사는 FCX 투자자들은 실망하며 매물을 던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SCCO는 마르지 않는 현금으로 배당을 챙겨주며 버틸 힘을 주죠. PHP는 그냥 무난하게 다른 자원들 흐름을 따라갈 겁니다. 결국 핵심은 구리 가격이 오를까라는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내 투자금이 폭발적인 구조에 있는지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모으고 있는 FCX입니다. FCX의 심장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은 지금 상처투성이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광산 사고 이후 현재도 여러 운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생산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일부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부담 요인입니다. 핵심인 지하갱도는 2026년 2분기에야 단계적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FCX의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CX는 구조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정치적 마찰을 안고 있습니다. 그라스버그 광산은 과거 국유화 압박, 지분 강제 이전, 수출 허가 제한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겪어왔습니다. 지금은 합의 국면에 있지만 정권 변화나 자원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 경우 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가격 리스크가 겹칩니다. 현재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6달러 선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는 지난 20년간 구리가 단 한 번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한 역사적 최대 매물대입니다. 생산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가격마저 6달러 저항선에 막혀 횡보하거나 꺾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옵션 같던 FCX의 레버리지는 거꾸로 작용해 주가를 빠르게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임원들이 최근 주식을 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이클 투자로 유명한 하워드 막스가 일부 물량을 줄였다는 점은 지금 가격대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1위인 SCCO는 리스크의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엔 그룹포 멕시코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회사가 SCCO 지분의 약 90%를 쥐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번 돈이 배당으로 돌아오기보다 대주주의 다른 사업에 쓰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에 멕시코 정부와의 갈등, 환경 오염 이슈 같은 고질적인 리스크까지 더해져 SCCO는 늘 할인되어 거래됩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SCCO를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배구조는 불편하지만 광산에서 나오는 현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PHP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 웬만한 호재에는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최근 공격적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투자 지출이 단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희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누가 정답이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입니다. 같은 구리지만 세 회사는 완전히 다른 베팅입니다. 먼저 구조적 붕괴와 가격 폭발에 베팅하고 싶다면 답은 프리포트 맥모랜입니다. FCX는 구리 가격이 오를수록 실적이 비례가 아니라 증폭되는 구조입니다. 구리 쇼피지가 터질 거라고 믿는다면 가장 날카로운 칼이죠. 대신 변동성과 정치 리스크를 견뎌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금 흐름과 배당을 동시에 원한다면 정답은 서던 커퍼입니다. SCCO는 구리 가격이 요동쳐도 광산에서 현금이 먼저 나옵니다. 원가로 이기는 회사고 그래서 구리 채권에 가깝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은 없지만 계좌를 오래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원 전체에 분산 투자하고 마음 편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답은 BHP입니다. BHP는 구리 하나에 베팅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철광석, 석탄, 에너지까지 포함한 거대한 자원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급등할 때는 심심하지만 사이클이 꺾일 때도 계좌를 지켜줍니다. 같은 구리를 캐도 시장이 붙이는 프리미엄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장과 레버리지는 FCX, 안정성과 방어력은 PHP, 효율성과 현금 흐름은 SCCO. 그래서 PE도, 성장률도, 배당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이 중 하나만 옳은 게 아닙니다.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어느 종목이 오를까가 아니라 내 돈이 어떤 구조에 놓여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살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떤 구조에 돈을 걸고 있는지입니다. 누가 구리를 캐고, 누가 구리를 쥐고, 누가 구리를 배급하는지 그 구조를 사는 게 투자입니다.